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에론TV 패션의 김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전 뉴스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6년도 한진해운이 파산을 겪으며 있었던 내용을 정리했던 뉴스입니다. 사상 최악의 해운조선업 불황, 기업이 파산에 이르자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구조조정, 노동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 이 회사 대주주인 전임 회장과 그녀의 젊은 두 딸은 회사 주식 30억 원어치를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전임 회장은 이미 2013년과 2014년에도 보수와 퇴직금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터입니다. 그 두 해 동안 회사의 순손실액만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가 책임을 다하는 대신 마지막 남은 이익까지 긁어갔다는 의혹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온 노동자와 외주 화청 노동자들, 그리고 공적 자금으로 그 부실을 메워야 하는 납세자들, 즉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윤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 1%를 위해 99%가 존재하고 그 1%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유는 그 사람 개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국가 재정이 투입되죠. 그 손해를 메우게 됩니다. 손실은 사회에서 책임지고 이유는 개인이 가져가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1년 10월 남양유업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내용은 아들 병역 문제, 뇌물을 공여하고 공장 건설을 맡기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직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하고 외손녀는 마약 스캔들, 장남은 회사 돈을 횡령하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지시하고 특정 직원을 괴롭혀 나가도록 하라라는 지시, 사주 일가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결국 남양유업 회장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이런저런 변명을 거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고는 오너 일가가 쳤지만 그 피해는 임직원과 대리점 주인, 주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내 회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지 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기업인들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한다라고 뉴스는 정리했는데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아시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실제 삶과 가치관이 감동을 주는 유한양행의 창업가 유일한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일한 회장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질 겁니다. 기독교에서 복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이 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그 복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자라나온 배경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유일한 박사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상인 그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아버지 유기현과 어머니 김기복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기현은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미국 유학을 원하는 아이를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9살의 아들 유이란을 미국의 네브래스카주
기독교인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테프트 자매의 가정에서 유이란은 성실하고 검소한 기독교 노동 윤리를 배우며 자라게 되죠. 유이란 회장님이 제너럴 일렉트릭사라는 곳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3년 만에 회사에서 나오게 돼요. 미국에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녹두를 구하고 거래선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21년 만에 조선에 방문하게 되었죠. 조국의 국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 머릿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 모습들이 떠나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업을 정리합니다. 유이란 회장님은 라초이 주식회사를 친구에게 넘겨 정리한 전 재산으로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약품을 구매합니다. 1926년 31살의 나이에 고국으로 들어올 것을 결심합니다. 그때 서재필 박사님께서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이 되라는 버드나무 목각 판화를 선물했는데요. 지금까지 회사의 로고가 된 버들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이란 회장님이 어떻게 경영을 하셨는가?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 성실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하며 기업의 이익은 첫째,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목적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윤추구. 그런데 유이란 회장님에게는 기업이 좋은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인재를 양성, 배출하는 것이며 그 이익의 첫 번째 용도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을까? 말로는 누가 못해. 적당히 했겠죠.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유이란 회장님이 그 경영 철학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이 실천했던 내용들을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